나의 심심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방송. 듣는 당신도 그랬으면 하는 방송. 목소리로 상상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예. 인사하는데 웃음이 나네요. 네. 왜 웃음이 나냐. 2024년이라니. 새해가 밝았습니다. 뭔가 새해에도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뭔가 그런 묘한 즐거움이 있네요. 어, 여러분 방송 전에 미리 약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제 부산 고향에 다녀와서 또 이것저것 뭐 이사 관련 뭐 대출 준비도 하고 은행도 가고 아직까지도 그 여독이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짧을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팟캐 제목에도 보셨죠? 네. 이루리라. 네. 우주소녀의 노래죠. 이루리. 네. 우주소녀라는 아이돌 팀이 있는데 노래 중에 이루리라는 곡이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항상 1월 1일에 그 실시간 순위 1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가사가 네가 소원하던 것들을 다 이루어질 거야. 네가 꿈꾸던 것들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내용의 가사인데요. 이제 새해 신년송인 거죠. 어느 순간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새해 첫날 듣는 노래가 이제 1년을 간다. 그 노래의 어떤 제목과 그 노래의 가사처럼 이제 1년을 간다. 그래서 새해 12시 땡 치고 이제 처음 듣는 음악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제 어떤 일종의 어떤 놀이처럼 그런 썰들이 있는데 그래서 수년 전부터 거의 항상 우주소년 이루리 우주소년이래. 우주소년 미안해. 우주소년이 아니고 우주소녀 이루리가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붙여봤고요. 저는 예전에 팟캐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 우주소녀를 팠습니다. 살짝쿵 덕질을 좀 했죠. 제가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 때 아주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 우주소녀한테 이 자리를 빌어 우주소녀 멤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루리의 가사처럼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올해 이루고 싶은 여러분의 소망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새해 목표, 새해 계획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Say ho. 농담이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5초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생각의 시간. 네, 여러분 생각하시고 얘기해 보셨나요? 스스로에게? 다들 뭐 다양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다양한 어떤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실 수도 있고 운동이실 수도 있고 뭐 새해 단골인 올해는 좀 다이어트를 해보겠다. 체중 감량을 해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올해는 조금 음식을 잘 챙겨 먹어서 오히려 살을 좀 붙여야겠다. 근육을 얻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합격, 그죠? 뭔가를 다양한 꿈들이 있겠죠. 뭔가 달성한다는 게 시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도 참 지독한 K 교육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뭐 연애를 하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뭐 이런 꿈도 있을 것 같고. 이사 가고 싶어. 저처럼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어.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족들과 즐겁게 여행 가고 싶어요. 뭐 이런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주 뭐 크고 작은 다양한 어떤 목표, 꿈 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저의 올해 목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올해 이사를 가게 될 것 같고요. 1월 중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방송이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힘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올해는 이사라는 꿈이 이루어질 것 같고 지금 사는 이곳보단 조금 더 공간이 조금은 더 넓은 곳으로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은행에 큰 돈을 좀 대출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의 또 목표 달성이자 어떤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과 또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본 이후로 제가 어떤 결심이 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뭐 어떤 일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일단 올해 저의 핵심 과제 1순위 연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들은 알 텐데요. 예. 제가 꽤 긴 시간 동안 제가 꿈꾸던 어떤 직업적인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투자를 했고 수험생의 신분으로 오래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끊었죠. 끊고 비겁한 변명인가요? 그랬는데 뭐 이제는 뭐 지금 직장도 있고 뭐 이직을 생각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이 있고 오래 살던 집에서 더 좀 좋은 환경으로 이사도 가게 됐고 하면서 뭔가 제 스스로 조금 안정되고 마음도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올해 준비하던 그 시험을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다 이제 내려놓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시험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시험을 이제 완전히 마음속에서 내려놓게 됐고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얻게 된 번아웃과 각종 불안과 그런 힘든 시기를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지나면서 그 어두웠던 터널을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연애를 좀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좀 제 스스로 약간 놀라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되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이런 면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저를 좀 채찍질하고 뭔가 압박을 주고 뭐 반드시 잘해내야 돼. 뭐 반드시 이뤄야 돼. 꼭 해내야 돼. 이런 저를 굉장히 이렇게 압박을 주고 억누르고 프레셔를 많이 주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자신을 좀 아껴주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게 균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저를 오히려 더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어떤 작은 실수나 저희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저 스스로에게 모질게 좀 얘기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되게 아끼고 그렇게 저를 아껴야 될 문제인데도 굉장히 너 이래서는 안 돼. 너 이러면 큰일 나. 네가 문제인 거야. 막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여러분 속이 갑갑하시죠?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런 거를 하면서 아주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씩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조금씩 저의 어떤 면들을 사랑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받아들여준다는 표현도 좀 그렇게 한데 원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연애를 그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는 준비가 좀 된 것 같고 마음의 준비가 그전에는 뭐 앞뒤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은 뭔가 그런 마음의 여유도 조금 생긴 것 같고 좀 더 생길 것 같고 지금보다 더 그래서 올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애를 해보겠다는 것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뭔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 보겠다. 네. 이성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보고 좀 제가 좀 소심한 타입이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화도 많이 나눠보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겠다.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겠다. 그런 계획이 문득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겠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TMI일 수도 있지만 저가 나이가 생각보다 많아서 근데 뭐 요즘은 뭐 비혼이신 분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하시지만 저는 좀 늦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결혼에 대한 어떤 저의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싶고 마음 맞는 사람과 오래도록 같이 이제 동반자로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된다면 결혼도 하고 싶고요. 이거 정말 TMI네요. 말하다 보니까. 아무튼 일단 연애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첫 과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준비하던 시험과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예상하신 분이 혹시 계시려나요? 제 방송 듣는 지인들은 당연히도 알고 있겠지만 저는 꽤 오랫동안 성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우 지망생으로 거의 한 5, 6년? 7년? 꽤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지망생으로 공부를 오래 했고 성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성우는 제가 시험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성우협회라는 한국에 성우들이 모이는 협회가 있어요. 그걸 줄여서 협회성우라고 부르고 프로성우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시험이 되려면 성우 공채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방송사에서 봐요. 뭐 KBS, EBS, 뭐 대원 방송, 애니메이션 방송, 그리고 투니버스 이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대교 방송도 있고요. 5군데 정도 있습니다. 5군데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데 거기가 뭐 매년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2년,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데도 있고 있는데 그 시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 이 표현이 맞나? 갑자기 거의 들어가야 될 정도로 그만큼 사람을 너무 적게 뽑고 확률이 되게 낮아요. 뭐 남자 기준으로는 그냥 러프하게 남자는 시험 한번 치면 한 1000명 정도 지원하고
뽑는 데는 뭐 많으면 5, 뭐 3명, 2명, 1명 뽑는 데도 있고요. 여자분들은 성우 준비하시는 분이 더 많죠. 거의 2,000명 넘을 겁니다. 지원하면. 여자분들 뽑는 인원도 거의 비슷해요. 5명, 3명, 2명 뭐 이렇고. 그래서 한참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성우 학원 아카데미 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이제 스승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여기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요. 예, 그걸 꽤 오래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시험이 안 되고 굉장히 이제 크게 좌절을 겪고 번아웃이 왔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리 상담도 지금 3년째 받고 있고 그러면서 번아웃도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꽤 길게 겪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굉장히 채찍질하는 타입이라 꿈이 되게 원대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성우가 합격해서 성공을 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거 보면 그게 참 나를 위한 선택이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로지 성공과 돈과 이런 것만 헛되이 바라보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번아웃이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냈고 조금씩 회복이 되었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다 내려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시험을 보지도 않을 거고 되게 사설이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게 시험을 쳐서 프로 성우가 될 수도 있지만 공채가 돼서 성우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성우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보통 언더 성우라고 부르거든요. 언더에서 일한다고. 근데 이 말도 표현도 되게 좀 재밌긴 한데 프로와 뭔가 이런 걸 나누기 위해서 그런 면이 있는데 보통 이제 언더 성우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프리랜서 성우죠. 뭐 공채 성우도 결국엔 프리랜서 성우예요. 2년 동안 방송사에서 2년 동안 이제 공채 생활을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풀리거든요. 풀리면 협회에 등록이 되고 이제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이제 일이 들어오면 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언더성우도 똑같아요. 언더성우는 시험을 치지 않지만 본인의 목소리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기존에 성우 녹음을 하는 수많은 스튜디오에 본인의 어떤 샘플들을 보내서 그 스튜디오에서 이분 샘플을 이제 채택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지만 그 스튜디오 여러 군데 자신의 목소리를 등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이 들어와서 클라이언트가 제 목소리가 좋다. 이 목소리로 녹음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한테 일이 들어오는 거죠. 스튜디오에서 저한테 이제 오퍼를 줄 거고 그러면 제가 일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성우 준비를 하고 시험이 안 되고 그 상실감에 이 성우 일을 완전히 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쪽은 거들떠보지도 않겠어 하고 이제 다 내려놓으려고 했으나 꽤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했고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재수 없어 이렇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나름 잘 했던 것 같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달리 발음에 좀 신경 쓰려고 노력하네요. 제가 지금 방송 녹음할 때는 좀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우할 때는 이것보다 딕션이 훨씬 더 정확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 재능을 썩히면 너무 아깝겠다. 그리고 긴 시간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쉰 지 오래돼서 많이 잃었어요. 근데 다시 연습해서 찾아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프리랜서 성우로 언더 성우로서 녹음실에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 크게 상처를 입고 다 그만두려고 했으나 잘 회복을 하고 꼭 프로성우 아니더라도 나의 가진 이 목소리와 재능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꼭 뭐 프로가 되지 않아도 프로가 아니라 협회 성우가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 프로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게 그 프리랜서 성우로서 성우 일을 오래 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일감이 들어오면 그걸로 프로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돈을 받고 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프로라고. 그만한 가치를 이제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 프리랜서 성우로서 비협회 성우로서 그리고 프로 성우로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애와 성우일 이렇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올해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달려볼까 합니다. 연말 돼서 어떤 저의 또 결과지를 좀 받아볼 수 있겠죠. 근데 뭔가를 반드시 이루고 결과를 쫓아간다기보다는 그 순간순간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해내는 어떤 과정에서 이것저것 많이 느끼고 또 그 과정에서 좀 즐거움도 좀 찾고 여러분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야, 과정을 즐겨 하는 걸 즐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그게 말이 쉽지. 물론 말은 쉽죠. 근데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렇게 해야지 지속적으로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결과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반드시라는 건 없고 세상에 그걸 아주 나이 들어서 큰 값을 치르고 저는 좀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죠. 결과가 내 마음처럼 안 될 가능성도 너무 많죠.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많고 오히려 잘 될 일 가능성 굉장히 적은 게 인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런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좀 달성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즐겁게 재밌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또 이 스트레스 끝에 또 배움이 있겠구나. 얻는 게 있다. 남는 게 없지 않다. 반드시 남는 게 있을 거야. 그런 마인드로 조금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 두 가지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중간 보고 한 번씩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녀석 잘 하고 있나? 같이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이제 더 이상 시험도 안 치는 거, 뭐 간단하게 뭐 라떼는 말이야, 꼰대처럼 라떼 얘기 몇 마디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 제가 뭐 결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결국엔 시험 합격은 못했지만 그래도 최종 면접까지 한 4번인가 5번은 갔던 사람입니다. 나름 실력이 있죠. 최종 5명까지 뭐 1000명 중에 5명 한 200대 1은 뚫어봤습니다, 제가. 요렇게 뭐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게 또 살짝 뭐 약간 어필을 좀 하고 가겠다. 또 모르죠. 또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또 이런 목소리나 성우 콘텐츠가 필요한 분이 계실 줄 누가 합니까? 모르죠. 사람 이름 모릅니다. 그 뭐 제 팟캐스트나 뭐 들어가 보시면 제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방송에서 그 사연 소개 받는다고 하실 때도 제가 자주 이렇게 남겨드렸죠. 그 메일 주소 확인되시거든요. 그 메일 주소로 혹시나 뭐 녹음일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맡기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어필을 한번 해봅니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간단하게 이메일 주소 언급하고 가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voice.meijun78@gmail.com입니다. 한자 불러드리겠습니다. voice 좀 voice 반드시 이 온점 마침표 점을 한번 찍어주시고 voice.meijun MAYJUNE 5월 6월 할 때 영어 단어입니다. May, June 그리고 숫자 78 gmail.com voice.meijun78 gmail.com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변 지인 중에 스튜디오를 하거나 광고 쪽에 계신다거나 나레이션이 필요하시다거나
그런 분들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이 인다코라는 사람이 있어. 한번 써볼래? 이렇게 좀 나눔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다. 예. 참고로 더빙이나 연기는 제 주 종목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나레이션, 광고, 다큐 쪽, 교양 쪽 이쪽 목소리에 자신이 있고요. 연기 하라면 합니다. 저도 EBS 최종까지 가봤기 때문에 아역, 유아, 목소리, 남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청소년 가능하고 노역도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또 깨알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있다. 저는 나레이션 쪽이다. 내레이션에 자신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피곤하다고 조금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기 홍보 PR 한다고 난리가 났네요. 아주 26분째 심지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제가 웃기네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서류 준비를 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 대출 썰을 제가 좀 풀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약간 은행원과의 약간의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이 소통에 뭔가 약간 좀 여러분 대출 받는 거 왜 이렇게 어렵나요? 저 처음인데 이거 돈을 뭔가 빌린다는 게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요. 아무튼 그 과정에서 제가 뭔가 좀 화가 난 좀 속된 표현으로 이거 빡친 그런 오늘 일화가 있었는데 이걸 또 여러분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이것까지 여러분과 나눠야 되나? 근데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제 친구와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화가 잘 또 이렇게 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화가 잘 가라앉았고 자세한 얘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 은행원분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원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도 그의 삶에 고단함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물론 나도 나의 고단함이 있지만 서로의 그 고단함이 서로 부딪힌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맞다. 이건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를 제 회사 옆자리 동료한테 털어놓는데 그분이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행원 분은 오늘 되게 행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인다코 씨 같이 되게 화 안 내시고 그걸 또 젠틀하게 그냥 넘어가 주시는 분을 만나셨다는 게 그 사람한테는 행운이네요. 그 사람도 참 오늘 운이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화라는 감정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도 세상에 그런 뭔가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딱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래서 어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제가 막 놀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제 마음 안에 있던 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싹 누그러드는 거예요. 야, 너 나 같은 사람 만난 건 너 다행인 줄 알아. 다른 사람이었으면 화를 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좀 화가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 사례들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굳이 그것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떤 일이든 참 이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와닿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를 하나 좀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 모니터링 스피커 중에 모니터링 스피커가 말 그대로 모니터링 제 소리를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스피커인데 보통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하면 굉장히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스피커예요. 스피커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스피커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고 되게 비싼 이제 하이파이 스피커라고 있는데 그런 스피커들은 그 스피커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거든요. 뭐 어떤 음역대를 굉장히 더 듣기 좋게 들려준다거나 뭔가 이렇게 특성이 가미된 스피커들이 있는데 모니터링 스피커는 특색이 거의 가미되지 않은 굉장히 퓨어하고 플랫하다고 표현하는데요. 평평한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최대한 들려주려고 하는 스피커가 이제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해요. 제가 이제 그걸 구매를 하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 가면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모니터링 스피커 중에 아주 유명한 브랜드가 제네렉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거의 뭐 모든 스튜디오 그리고 음악하는 분들이 거의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의 브랜드 1위일 겁니다 아마 1위고 여러분 나 혼자 산다 보시죠? 죄송합니다 얘기하니까 목이 좀 갈라져가지고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그 나 혼자 산다에 보면 얼마 전에 그 쿠드콘스트 코쿤이 나와서 코드쿤스트구나. 코쿤이 나와서 그 어떤 파주의 어떤 본인의 어떤 별장처럼 어떤 공간을 이렇게 대여를 해서 거기서 장기간 이제 거기서 작곡을 하는 그 편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서 김광규 씨도 놀러 가고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기 스피커가 보이거든요. 그 테이블 위에 그 스피커예요. 코쿤이 쓰는, 코쿤도 쓰는 제네렉이라는 스피커가 있는데 보통 이제 스피커를 인치로 표현하는데 여기가 3인치 가장 작은 스피커예요. 그 3인치짜리 스피커가 있어요. 제가 그걸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 스피커가 워낙 기술력도 좋고 그래서 가격이 비쌉니다. 굉장히 작은 3인치짜리 스피커 이제 한 쌍이죠. 양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 한 조라고 부르는데 이 한 조짜리가 얼마냐? 거의 99만 몇천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이 한 짝에 거의 40 몇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49만 원,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살려고 이제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스피커를 이제 한국에 이제 수입하는 그 정식 수입 업체가 있어요. 그 사마뮤직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이 사마뮤직에서 이 스피커를 청음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약 신청을 하면.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막 살 수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청음을 신청을 했어요. 12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인가 그때 가서 들었는데 제가 근데 간 김에 3인치만 듣기엔 좀 아쉬워서 이것보다 더 이제 큰 스피커 5인치짜리 스피커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예약 신청할 때 썼는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우리 회사 동료랑 뭐 대화를 나눴는데 회사 동료가 이런 거예요. 그거 잘못된 선택이다. 그것보다 더 5인치 더 크고 비싸고 좋은 스피커를 신청하면 안 됐었다. 그거 들으면 당신 큰일 난다. 너 잘못된 곳에 발을 들이는 거다. 안 그래도 이 오디오 스피커 이쪽 영역이 이쪽이 바람만 들이면 완전 거짓고로 못 면하는 정말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영역인데 저보고 인다코 씨 이쪽으로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는데 청음할 거면 딱 듣고 싶은 3인치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간 김에 솔직히 하나만 들으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5인치짜리도 한번 들어보고 저는 그냥 3인치짜리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했는데 세상에나 제가 가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또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딱 세워두셔가지고 버튼을 탁탁 누르면 이제 3인치에서 5인치 서로 이제 탁탁 스위치가 바뀌면서 소리가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 이게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노래를 막 애플 뮤직 찾아가지고 틀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듣는데 당연한 얘기죠. 5인치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인치도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그 전에 이제 각종 리뷰를 보고 알고 갔는데도 세상에 3인치 소리가 너무 빈약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직원분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게 쓰겠다 뭐 이런 용도를 얘기했더니 그러면 5인치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3인치짜리도 좋습니다. 좋고 제네렉이라 안 좋을 수가 없죠. 안 좋을 수도 없는데 그렇게 쓰실 거면 5인치로 가는 게 좋고 5인치가 기본적으로 5인치부터 시작해야지 저음역대 사운드도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고 3인치는 아무래도 저음역대가 조금 약하다. 예. 확실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보다 더 상위 기종으로 가겠다? 하면 5인치를 사서 쓰고 이걸 중고로 파는 게 이거 중고 가격도 많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 상위 모델로 가기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1,500만 원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운드 너무 좋더라고요. 뭐 3인치도 당연히 좋았고 둘 다 너무 좋았는데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약간 뭔가 눈이 이렇게 멍한 상태로 이제 터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세상에 5인치를 사고 싶어.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5인치가 얼마냐? 한 쌍해서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된다. 190 얼마였나? 예. 그러니까 2배인 거죠, 2배 가격이. 이게 원래 제 예산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소리를 듣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게 신용카드를 긁어서 내 인생을 저당 잡아야 되나? 영혼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고민이 너무 큽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제가 이제 그리고 회사를 돌아가서 이제 그 동료한테 얘기를 했죠. 했더니 갈 거면 한 방에 가야 된다. 단 5인치짜리를 사고 그걸 끝내야 된다. 뒤도 돌아보면 안 된다. 그것보다 더 위로 절대 안 된다. 그런 마인드로 한 방에 5인치 200만 원 주고 사라. 사고 평생 이것만 써라.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이거에 맞들여서 위로 간다? 그건 패가망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니면 사질 마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저는 분명히 3인치를 사면 쓰다가 위로 올라가긴 할 것 같거든요. 윗모델로. 당연하게도. 그래서 지금 너무 고민이 됩니다. 너무 고민이 돼요. 액수는 부담이 되고 확실히 200으로 가면. 근데 소리를 한번 들어가지고 내가 3인치 짜리를 사고 이걸 쓰면서 내가 계속 5인치를 그리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고민이 됩니다. 예. 이걸 여러분들에게 투표를 맡길 수 있다면 투표를 걸고 싶은데 참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 연초에 하는 고민 중에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이제 곧 이사인데 이사 가서 이걸 주문해서 이제 책상 사고 책상에 이걸 둘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성우 녹음할 때 도움도 되지만 제가 또 워낙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해서 음악도 이걸로 이제 즐겁게 감상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 되게 큰 취미 중 하나가 이 음악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이 취미 활동의 어떤 이 양질의 이 어떤 걸 이 질의 업그레이드 이런 거를 위해서 돈을 써야 할까? 아니면 3인치를 사고 이 자족을 할 것인가? 스스로 그냥 여기에 만족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이 됩니다. 참 고민이 되네요. 아무튼 이 얘기도 추후에 과연 인다쿠의 선택은? 네.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맞이 또 이렇게 이야기 이것저것을 나눠보았습니다. 새해맞이 수다, 이모, 저모, 고모, 숙모. 얼마 전에 어디 방송에 나왔는데 이 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차용을 해보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올해 또 어떤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과 나눌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생길지 사실 무척
기대가 되고 약간 좀 설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성실하게 성실하게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조금 좀 게을러지더라도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쪼록 올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인사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3일 에피소드 28번째 이루리라 새해맞이 수다 이모저모 고모숙모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새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